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존 스트렐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3살까지 번아웃이 오도록 직장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된 모든 걸 일단 다 털어버리고자 일주일간 혼자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앞쪽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고속도로에 강제로 갇혀버렸죠. 이때 저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휴가를 내려고 한 이유가 지금 같은 분노와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해도 끝이 없는 직장일과 밀려드는 고지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나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나는 소진된 인생의 배터리를 여행으로 충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행길 초입부터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 이라고 말이죠. 저자는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전혀 모르는 길이지만 일단 옆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필 이때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는 바람에 모르는 길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헤매게 되고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차에 기름이 바닥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완전히 외딴 곳에 있는 이상한 카페를 발견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카페에서 강제로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당신은 왜 거기 있는가 라는 질문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볍게 흘리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에요. 저자도 똑같이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이 질문을 그냥 영혼 없이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면 곤란해요. 그 질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면 세상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저도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잘 살아오셨나요? 많은 사람이 잘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찾곤 합니다. 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을 막 찾아요. 33살까지 살아온 저자의 인생도 정말 나름 괜찮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안정적 혹은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마음 깊숙한 곳 어디엔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생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요. 마음속에 일단 이 질문이 떠오르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 질문을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다가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케이시라는 여성이 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을 찾으면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고 싶어지거든요. 존재의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사람들은 답을 찾게 되면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일단 답을 찾으면 그건 자기 것이거든요. 자기 것을 찾았으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물론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죠.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의 체감상으로는 어쩌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100%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생관 혹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느껴보라고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질문과 같은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커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물론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부자를 경험해 보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 역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일단 부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셔야 해요. 그리고 정의 내린 그걸 달성하기 위해 뭐든지 해야죠. 그게 부자들과 교류하는 것이라면 부자들과 교류해야 할 겁니다. 혹은 그게 부자가 될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하고요. 저자 역시 부자가 된다. 이거 참 괜찮다. 차도 몇 대 더 사고 집도 두세 채 정도 더 장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리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인가요? 이 질문의 저자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무엇을 위해 돈을 벌겠다라는 건 의미와 가치가 있죠. 그런데 몰라, 그냥 일단 돈, 이게 의미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걸 가졌을 때 애당초 진짜 의미나 가치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몰라, 그냥 일단 돈, 이게 의미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가면 사실 그런 노력 자체가 지속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정작 돈이 잘 모이지도 않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10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20가지 또는 수백 가지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뭐든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저자의 말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덜 행복한 사람들도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무관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겠죠. 여기에서 저자가 꽤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존재의 이유를 충족시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자동차에 대한 책을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장의 견학을 가서 자동차 제조 과정을 직접 보거나 자동차 제조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할 거고요. 어쩌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고난한 과정을 하나하나 자진해서 스스로 겪어보려고 하실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 힘들게 이곳저곳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죠.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접근성의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정보나 사람,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저자의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울림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케이시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저자가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스노클링을 하다가 녹색 바다 거북을 만났어요. 바다 거북은 바로 저자의 발 밑에서 먼 바다 방향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발을 흔들기도 하고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도 하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바다 거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자는 그 당시 물갈퀴도 끼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헤엄칠 수도 있었는데도 도저히 그 바다 거북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바다 거북은 점점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거북이도 따라잡지 못한 게 너무 창피해서 다음날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보다 더 빨리 헤엄쳐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물 위에 동동 뜬 채로 바다 거북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바다 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다 거북 쪽으로 다가오면 거북이는 그냥 떠있기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죠. 그러다가 파도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겁니다.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거북은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는 대신에 파도를 이용한 겁니다. 결국 저자가 아무리 해도 바다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바다 거북과는 달리 저자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막상 파도가 밀어주는 타이밍에도 저자는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자는 이 녹색 바다거북 에피소드를 통해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의미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지금 의미 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할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 일, 그리고 사물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밀려가는 파도는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사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면 나중에 나를 밀어주는 파도에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파닥거려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영상들을 통해 제가 인생의 비대위를 가동할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때는 정말 비대위를 제대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었는데요. 결국 이건 인생의 우선순위, 오늘 저자가 말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은 말 그대로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마구 갈아넣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1순위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로부터 힘을 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삶의 1순위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아니면 2, 3순위, 어쩌면 순위권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들에 에너지와 인생을 갈아넣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사실 스스로 그냥 딱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모른 척 하거나 혹은 모르고 싶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꼭 정말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